자, 로그 함수에 이어서 68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분의 1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에서 정의된 함수 f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인데, 이거는 위에 써져 있는 요 버전의 이야기거든요. 지수의 로그가 있을 때. 근데 지수의 로그가 그냥 뭐 예를 들어서 x의 로그 3의 2 이런 게 있는 걸 말하는 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뭐 여기 써져 있는 것처럼 x의 로그 3의 x와 같은 형태인 거죠. 그래서 밑에도 미지수가 있고 지수에도 미지수가 있어가지고 뭔가 연산이 안 되고, 이게 앞쪽에서 배웠었던 그 로그 성질 중에 a의 로그 b의 c면 a하고 c를 갖다 바꿀 수 있었는데 c의 로그 b의 a가 되는 건 별로 유의미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어차피 x랑 바꿔야 되는 거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수에 다시 또 로그가 있을 때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되는 거냐? 양변의 로그를 취해서 풀어야 된다. 그래서 여기는 요 함수의 문제를 해결할 때도 양변의 로그를 취해서 계산을 할 건데, 얘가 실제로는 y는 9 곱하기 x의 마이너스 2 더하기 로그 3의 x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고, 지수의 로그가 있는데 밑이 3인 로그가 있으니까 양변에 로그를 취하는데 밑이 얼마짜리? 3짜리 로그를 취하는 겁니다. 그러면 로그 3의 y는 로그 3의 9 곱하기 x의 마이너스 2 더하기 로그 3의 x 이렇게 표현될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저 진수에서 어쨌든 9하고 x의 어쩌고 저쩌고가 곱해져 있는 거니까 쪼개보시면 로그 3의 9와 로그 3의 x의 마이너스 2 더하기 로그 3의 x로 쪼개지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진수의 거듭제곱의 형태니까 이 마이너스 2 더하기 로그 3의 x가 앞으로 떨어지게 되면 로그 3의 9는 미리 2로 계산을 해놓고 더하기 마이너스 2 더하기 로그 3의 x 곱하기 로그 3의 x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는 요 식을 보시면 이제 누가 반복되고 있냐면 로그 3의 x가 계속해서 튀어나오고 있죠. 그래서 로그 3의 x를 t로 치워납니다. 그럼 얘는 2 더하기 마이너스 2 플러스 t 곱하기 t 니까 t 제곱 마이너스 2t 플러스 2가 되는 것이고, 2차 함수니까 t 마이너스 1의 제곱 더하기 1 아래로 블록한 2차 함수 만들어가지고 계산을 하는 거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로그 3의 y의 값의 범위를 t에 관한 함수를 통해서 계산을 하는 거지 실제로 y 값을 구하는 건 아닌 상태고, 그 다음에 화면을 조금 확대해놔서 빼놓고 있었는데 원래 범위가 있었어. 3분의 1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다고. 그래서 x가 3분의 1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으면 로그 3의 x의 값의 범위는 로그 3의 3분의 1이고 로그 3의 3이니까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겠죠. t값의 범위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얘가 아래로 볼록하고 꼭지점의 좌표가 1,1이고, 그래서 t값의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면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 근데 지금 마이너스를 갖다 집어넣게 되면 얼마가 나오냐면 5가 나오죠. 그래서 지금 이 y가 아니라 함수가 아니라 로그 3의 y의 값의 범위가 1 이상 5 이하가 되는 거고, 정리하시면 로그 3의 3 로그 3의 y 그 다음에 로그 3의 3의 5승이니까 243. 그래서 이 y의 함수의 최대값 최소값 243과 3으로 결론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어쨌든 핵심입니다. 최대 최소를 구하는 문제인데 로그가 반복되면 뭘 해서? 그 지수의 로그가 있으면 양변의 로그를 취하여 뭔가 그 지수에 있었던 녀석을 로그 성질을 활용하여 앞으로 떨구고 정상적인 형태의 치환된 형태의 식을 통해서 계산하는 문제로 바뀔 것이다. 이렇게 설명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될까요? 네. 다음으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69번 최소값. 근데 최대 최소 문제가 나오면은 이거야. 만약에 수투까지 갔으면 미분을 해가지고 함수를 그려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해도 되고, 그 다음에 뭐 2차 함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완전 제곱식 만들어서 계산하시면 될 거고,
그게 안 되고서는 이제 부정방정식, 그러니까 뭔가 자연수나 정수 조건을 가지고 가든지, 이도저도 안 될 때 제일 많이 쓰는 게 결국에 뭐였냐면 산술기였잖아. 드물게 코시슈 가르치는데 정말 드물어요. 지금도 결론은 뭐냐면 그 산술기하를 이용을 해서 문제를 해결할 겁니다. 그래서 얘가 3분의 2 곱하기 로그 A의 B하고 그 다음에 4분의 3 곱하기 로그 B의 A가 되겠죠. 두 개를 갖다 더하는 거잖아. 맞습니까? 근데 A가 1보다 크고 B가 1보다 크다고 했는데 산술기하 쓰려면 어떤 조건이 있어야 돼요? 양수 조건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게 양수 조건이 어떻게 나오는 거냐면, 만약에 좌표 평면에다가 y는 로그 AX를 갖다 그려봅니다. 이렇게 생긴. 그래서 얘가 어디를 지나냐면 1,0를 지날 거고, 그 다음에 x 대신에 b를 갖다 집어넣게 되면 올라갔을 때 이 함수 값이 얼마가 되는 거냐면 로그 a의 b가 되는 거고, 그 로그 a의 b라고 하는 그 값이 분명히 x축보다 위쪽에 있으니까 양수의 값을 갖는 거죠. 그래서 로그 a의 b가 양수고, 그 다음에 로그 b의 a라고 하는 것은 저 로그 a의 b를 뒤집어서 만들어주는 건데 얘도 양수가 되겠죠. 그래서 로그 a의 b랑 로그 b의 a가 로그 a의 b랑 로그 b의 a가 모두 다 양수다. 두 개를 갖다 더한 것의 최소값은 2루트 3분의 2 4분의 3 로그 a의 b 로그 b의 a. 로그 a의 b하고 로그 b의 a를 갖다 곱하면 1이니까 남아있는 상수들을 이용을 해서 최소값에 대한 결론을 내려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드리고 지나가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게 69번에 대한 이야기였다. (70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뭔가 도형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 두 개의 사각형 OAPB하고 그 다음에 PCQD가 합동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근데 그것보다 우리가 뭔가 조금 더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y는 로그 AX하고 y는 AX라고 하는 저 함수는 무슨 관계라는 거? 역함수 관계라는 거. 만났네? 만날 수 있다 그랬잖아.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 루트 2x 같은 거일 수 있는 것 같아. 오케이? 그래서 얘네가 만나고, 그래서 그 만나는 점이 문제에서 보면은 P하고 Q가 되는 건데, 그 P하고 Q라고 하는 점의 X좌표가 만약에 X1이면 P가, 이게 Y는 X라고 하는 직선 위에 있는 점이기 때문에 Y좌표도 뭐가 될 수밖에 없다? X1일 수밖에 없는 거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사각형 OAPB라고 하는 이 녀석은 원래는 몰랐었는데 어떤 사각형이 된다는 걸? 정사각형이 된다는 걸 깨달은 거야. 그리고 저 두 개의 사각형이 뭐래요? 합동이라 했잖아. 그러면은 PCQD라고 하는 저 사각형도 한 변의 길이가 x1인 정사각형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Q라고 하는 점의 좌표가 뭐가 될 수밖에 없다? 2x1, 2x1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근데 그 x1, x1이 2x1, 2x1이 어디 위에 있는 점이냐면 로그 함수 위의 점이기도 하지만 저기 있는 저 지수 함수 위에 있는 점이기도 하죠. 그래서 a의 x1이 그대로 x1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a의 2x2가 뭐가 되는 거냐면 2가 아니라 1이죠. a의 2x1이 2x1이 되는 것이고, 맞습니까? 그 다음에 위에 있는 관계에 따르면 x1이 뭐가 되는 거냐면 ax1이 되는 거니까 2 곱하기 a의 x1이 되겠죠. 그리고 ax1의 제곱이 2 곱하기 ax1이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결론 ax1이 이제 반복되잖아. 그거 잠깐 t로 치환해볼까? t제곱은 2t. 한쪽으로 넘겨서 인수분해도 하고 계산하시면 t 곱하기 t-2가 0입니다. 그래서 t는 0 또는 t는 2인데 t는 뭐가 돼야 됩니까? 2가 돼야죠. 왜냐하면 여기 치환한 ax1이라고 하는 녀석은 지수니까
무조건 양수값이 나와야 될 거거든. 그래서 t가 2래. x1이 2가 되겠죠. x1이 2니까 a제곱이 2가 되겠죠. 오! 와우. 우리가 생각하던 그거 였네요. y는 루트 2x 2,2 4,4. 근데 뭐 솔직히 그거 알고 있었다고 한들 이 문제가 빠르고 편하게 풀리진 않았을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지수함수하고 로그함수가 만나는 가장 대표적인 예가 된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갑자기 봐 이제 그런 문제들이 직접 딱 튀어나오니까 선생님에 대한 신뢰감이 막 올라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우리 오래 본 사이잖아요. 이렇게 다들 불신하는 눈빛을 가지고. 자, 71번입니다. 어렵게 풀면은 한도 끝도 없어요. 쉽게 갈 겁니다. 뭐냐면 우선은 안쪽에 있는 이 f의 x 더하기 2를 t로 치환할 겁니다. 그럼 뭐가 되냐면 ft가 4가 돼요. 다시 말해 2의 절대값 t가 4가 됩니다. t는 2 또는 마이너스 2가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근데 t가 뭐냐면 f의 x 더하기 2예요. 얘가 2 또는 f의 x 더하기 2가 마이너스 2인데 f의 x 더하기 2는 위쪽에다가 계산을 해보면 2의 절대값 x 더하기 2입니다. 무조건 양수여야 돼요. 마이너스 2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해보면 2의 절대값 x 더하기 2가 2인 거고 그 얘기는 절대값 x 더하기 2가 1인 거니까 x값 구해서 계산해서 더해서 결론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저 절대값 안쪽이 풀마 1인 걸 이용을 해서 계산을 하면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72번으로 갑니다. 뭐 함수를 직접 그리거나 하면은 한도 끝도 없이 어려워질 겁니다. 자, 앞쪽에서 했었던 거랑 비슷한 것 같은데 어쨌든 3의 x승이 반복되죠. 반복되면 뭐 한다? 치환을 한다. 그래서 3의 x승을 t로 치환해서 저기 있는 저식을 생각해 보니 t제곱 마이너스 12t 더하기 k 이퀄 0라고 하는 t에 관한 2차 방정식이 만들어졌는데 두 근의 합이 3이라고 했는데 문제는 k 때문에 인수분해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이 두 근을 알파하고 베타라고 부르도록 하고 알파 더하기 베타가 3인 건데 그 알파 베타는 여기는 요 지수 방정식의 해예요. 2차 방정식의 해가 아닙니다. 그리고 알파하고 베타는 궁극적으로 누구냐면 x입니다. x. 그래서 3의 x승을 t로 치환하는 순간 이 t에 관한 2차 방정식은 누굴 근으로 갖는 거냐면 3의 알파승과 3의 베타승을 근으로 갖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여기 지금 완전히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 3의 알파와 3의 베타가 두 근이라고 하는 걸 이용을 해서 근과 계수의 관계를 쓸 수 있을 텐데 알고 싶은 게 k고 알고 있는 건 알파 더하기 베타가 3인 거니까 그 두 가지 니즈를 충족하여 두 근의 곱을 계산합니다. 그게 a분의 c니까 k가 될 거고 얘가 3의 알파 더하기 베타가 될 거고 알파 더하기 베타가 3이니까 k는 3의 세제곱 27이 되는 거다. 이렇게 정리하실 수 있는 게 72번에 대한 이야기가 된다. 이렇게 설명드리고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실까요? 네. 다음 페이지. 지수방정식. 뭐 자연스럽게 지금 물 흐르듯 넘어왔는데 어쨌든 지수의 형태를 이용을 해서 방정식을 풀어내는 거고 지수방정식이라고 하는 거는 미지수가 지수에 있는 형태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풀어야 되는데 3의 2x 마이너스 2 곱하기 3의 x 플러스 1 마이너스 3k 이퀄 0라고 이야기를 해버리니 얘도 누가 반복되는 거냐면 3의 x승이 반복되는 거니까 3의 x승을 t로 치환해서 문제를 풀어주면 되겠죠. 정리하시면 t제곱 마이너스 6t 마이너스 3k 이퀄 0라고 하는 t에 관한 2차 방정식이 만들어질 겁니다. 근데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된다 했거든. 근데 서로 다른 두 실근 알파하고 베타라고 한다면 알파 베타는 원래 있었던 녀석에서 튀어나오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그리고 3의 x승을 t로 치환하니까 아래쪽에 있는 이 t에 관한 2차 방정식은 3의 알파승과 3의 베타승을 근으로 하는 형태가 되겠죠. 맞습니까? 근데 이번에는 그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쓰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중요한 건 3의 x승을 t로 치환하는 순간 치환을 하게 되면 값의 범위가 바뀐다라는 사실에 유의하라고 했잖아요. 맞습니까? 3의 x승을 t로 치환한다. t가 0보다 크다. 그러니까 여기서 근이 나왔을 때 실근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려면 x가 되려면 양수인 근을 가져야 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t제곱 마이너스 6t 마이너스 3k 이퀄 제로가 서로 다른 두 양의 실근을 갖는 조건을 만족해야지만 원래 있었던 지수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질 수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서로 다른 두 양의 근을 갖는 조건이 무엇이었냐? 여기 나와 있죠. 되게 옛날에 했었는데 2차 방정식의 실근의 부. 이 정도는 아셔야 돼요. 왜냐면은 지수 문제를 풀 때 사용되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래서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이퀄 제로라고 하는 방정식의 두 근이 모두 양수가 되려면 판별식 여기는 0보다 크거나 같다고 했는데 두 근이라고 했지 서로 다른 두 근이라고 한 적이 없어서 그래요. 그리고 둘 다 양수려면 더한 것도 곱한 것도 양수가 돼야 되겠죠. 그리고 두 근이 모두 음수려면 판별식은 0보다 크거나 같고 곱한 거는 똑같이 양수인데 더한 게 둘 다 음수니까 마이너스 a분의 b가 0보다 작아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근이 서로 다른 부호를 갖는다라고 하는 건 하나는 플러스고 하나는 마이너스가 된다는 이야기인데 하나가 플러스고 하나가 마이너스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얘는 판별식 d가 0보다 클 수밖에 없죠. 맞습니까? 그래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되니까 판별식 d가 0보다 크다라고 하는 조건이 필요는 한데 판별식 d가 b제곱 마이너스 4ac잖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 이게 알파하고 베타를 갖다 곱한 게 a분의 c가 0보다 작다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a분의 c가 0보다 작으면 양변에 a제곱을 갖다 곱했을 때 양수니까 부동호 방향이 안 바뀌어서 ac가 그대로 0보다 작을 거고 거기다 마이너스 4를 갖다 곱하면 마이너스 4ac가 0보다 큽니다. 그래서 b제곱은 실수제곱이니까 0보다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4ac는 0보다 크니까 계산해 보시면 판별식 d가 0보다 커질 거예요. 그러니까 알파 곱하기 베타가 0보다 작다라고 하는 조건만 만족을 한다면 그 방정식은 자연스럽게 서로 다른 두 식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두 근의 부호가 서로 다를 때 제일 간단하게 알파 곱하기 베타만을 이용해서 계산하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해되세요? 나오는 건 1, 2번이 훨씬 더 많이 나오겠죠. 당장 눈앞에 보이고 있는 73번 문제도 그러합니다. 그래서 얘가 서로 다른 두 양의 실근을 가져야 되는 거니까 위에랑 조금 다르게 우선은 첫 번째 t 앞에 붙어있는 개수가 짝수니까 4분의 d를 이용을 할 것이고 그래서 b' 제곱 마이너스 ac가 0보다 크다라고 하는 거 하나 그 다음에 이 방정식의 두 군을 안 헷갈리면 그냥 알파하고 베타라고 부르도록 할게요. 그러면 둘 다 양수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가 양수 무조건 성립하고 곱한 거 알파 곱하기 베타가 마이너스 3k인데 얘도 양수. 그래서 총 세 가지 조건이 모두 만족하는 k 값의 범위를 이용해서 구하면 된다. 이렇게 설명드리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십니까? (73번이었고요) 74번. 자, 2x 마이너스 4의 x 마이너스 2. 2의 x는 기본함수. 아래쪽에다 그릴게요. 미안합니다. 2의 x는 기본함수. 그 다음에 4의 x 마이너스 2는 y는 4의 x승을 x축으로 이만큼 평행 이동하고 마이너스까지 갖다 곱하는 거니까 예를 들어 아래쪽으로 이런 식으로 내려와 있는 형태의 함수인 거죠. 정확히 모르지만. 근데 여러분 여기서 선분 OA하고 선분 OB가 같다 그랬는데 A하고 B는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Y축과 평행한 한 직선이라 했거든. 그러면 여기다가 초록색으로 Y축이랑 평행한 직선을 하나 갖다 대충 그려놔요. 그래서 하나는 위에서 만나고 하나는 아래에서 만납니다. 무조건 위에가 A고 무조건 아래가 B가 될 수밖에 없죠. 그랬을 때 이 문제에서 여기가 원점이니까 O에서 A까지 가는 거하고 O에서 B까지 가는 거 이렇게 두 개가 서로 같다는 이야기거든요. 맞습니까? 근데
OA하고 OB가 서로 같다는 이야기는 여기는 요 변의 길이 뭐 만약에 A하고 B 가운데 있는 점을 M이라고 한다면 또 선분 OM의 길이도 공유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 두 개의 삼각형이 무슨 삼각형이 될 수밖에 없다? 합동인 삼각형이 될 수밖에 없는 상태죠. 맞아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얘랑 얘랑 같아야 돼. 선분 AM과 선분 NB의 길이가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y축과 평행한 직선을 예를 들어 x equal t라고 한다면 A라고 하는 점의 좌표는 t, 2의 t승이고 B라고 하는 점의 좌표는 t, 마이너스 4의 t 마이너스 2승이 되겠죠. 그래서 얘랑 절대값이 같은 거니까 길이가 같은 거잖아. 그래서 마이너스를 갖다 붙이든지 아니면 하나는 양수고 하나는 음수니까 두 개를 갖다 더한 게 0이다. 이용해서 계산하시면 되겠죠. 맞습니까? 그리고 저런 방정식이 성립한다는 건 2의 t승을 라지 a로 치환해가지고 계산하시면 되죠. 맞습니까? 근데 굳이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한쪽으로 넘기면 2의 t승이 4의 t-2승이랑 같은 거고 여기는 4가 2의 제곱이 되는 거니까 2의 2t-4랑 같거든. 결과적으로 지수인 t가 2t-4가 되어 t값이 4가 되는 거다. 그래서 좌표들을 정확하게 알고 나면 삼각형 AOB의 넓이를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그래서 그림 속에서의 의미를 판단하는 문제, 아까 뭐 지수 함수, 로그 함수, 역함수의 교점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어쨌든 그래프를 통해서 조금 잘 계산을 해주셨으면 싶은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75번 함수에서 나오긴 했는데 앞쪽에 기본 지수하고 로그 할 때도 다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함수적으로 조금 더 표현을 했다 뿐이지 실생활 문제가 되는 거고 한 문제 정도는 튀어나올 수 있습니다. 어떻게 생겼을지 모르겠지만 근데 수능보다는 6월이나 9월 모의고사에 나올 확률이 조금 더 높기는 해요. 수능에서는 뭔가 좀 기본식을 물어보긴 좀 그래서 일평균 습도가 H, 부패지수 P, 그 다음에 일평균 기온이 T. 그래서 변수들은 그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잖아. P랑 H랑 T로. 그래서 일평균 습도가 72, 일평균 기온이 12도인 날씨의 부패지수 P1. 그럼 P1은 14분의 H가 72 빼기 65 곱하기 1.05의 전체 10승. 그 다음에 두 번째 일평균 습도가 79%면 14분의 79 마이너스 65. 그 다음에 1.05에 뭐가 되는 거냐면 x가 4p1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두 개 갖다가 비교하려면 지금 위에 있는 식에다가 4를 갖다 곱해서 정리를 하거나 혹은 식끼리 갖다가 나눠서 계산하시면 되겠죠. 그거는 앞쪽 그냥 지수 성질을 이용을 해서 계산하실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마지막 이야기로 왔습니다. 지수 부등식. 지수 방정식, 로그 방정식 했으니까 이제 지수 부등식, 로그 부등식 하면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지수 부등식이나 로그 부등식이나 결국 이제 조금 조심하셔야 하는 부분은 밑이 1보다 큰지 작은지에 따라서 1보다 큰지 0과 1 사이에 있는지에 따라서 부등호 방향이 조금 바뀔 수 있다는 거 맞습니까? 76번 같은 경우에는 2의 x승 마이너스 32 3분의 1의 3의 x승분의 1 마이너스 27이 0보다 크다 라고 되어 있는데 뭔가 이걸 하나를 미지수로 잡을 수가 없는 상태죠. 하나는 2x고 하나는 3x니까 그냥 이렇게 갑시다. 두 개를 갖다 곱한 게 0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둘 다 플러스거나 둘 다 마이너스거나. 그래서 케이스 1 아래다 쓸게요. 케이스 1 2의 x승 마이너스 32가 0보다 크다. 그 다음에 3의 x승분의 1 마이너스 27이 0보다 크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 2 2의 x승 마이너스 32가 0보다 작다. 그 다음에 3의 x승분의 1 마이너스 27이 0보다 작다. 이렇게 정리한다. 그래서 1번 케이스하고 2번 케이스를 이제 둘 다 공통되는 범위를 구해서 계산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첫 번째 거 보시면 2의 x승이 32보다 크고 이것은 2의 5승이고 그래서 x가 5보다 크겠죠. 그 다음에 얘는 3의 마이너스 x승 그 다음에 27은 3의 세죠. 그래서 마이너스 x가 3보다 크고 거기다가 양변에다가 마이너스를 갖다 곱함으로써 x값의 범위를 구한다. 핵심은 보통은 밑이 1보다 크게 만들어 놓는 게 정신건강에 이롭다. 근데 문제는 첫 번째 케이스에서 공통범위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오죠. 그래서 1번은 해가 없고 두 번째 해가 있겠죠. 이건 어차피 이렇게 될 거긴 해요. 왜냐면 부등호 방에 반대로 뒤집어질 테니까 5보다 작은 거 마이너스 3보다 큰 거 그래서 마이너스 3보다 크고 5보다 작다라고 하는 걸 만족하는 범위 안에 들어가는 정수 x가 몇 개 있는지 계산해서 결론 내리면 될 것이다. 이렇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77번으로 갑니다. F하고 G가 되게 계산할 수 있게 생겼어요. 그래서 계산하려다가 보통 뭔가 말립니다. 그래서 지금 얘도 특히 이렇게 그림이 되게 명확하게 나와 있을 때는 약간 식을 직접 만드는 것보다 둘 녀석들의 어떤 관계를 통해서 계산하는 게 더 편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미 여기 2분의 1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8분의 1만 2분의 1의 세제곱으로 생각하시면 2분의 1의 3gx가 되겠죠. 맞습니까? 그러면 밑을 같게 2분의 1하고 2분의 1로 만들어 놨으니까 이제 뭐만 비교해 주시면 되는 거냐면 지수만 갖다 비교하면 돼요. 그러면 fx 곱하기 gx가 부등호 방향 반대로 와야 되겠죠. 3gx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한쪽으로 넘겨가지고 gx로 묶어서 계산을 좀 해보자면 fx-3하고 gx하고 두 개를 갖다 곱한 게 0보다 작거나 같은 거잖아. 그래서 얘도 어쨌든 같은 문자들은 아니니까 아까 앞에서 했던 것처럼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눠서 생각을 하게 되면 첫 번째 fx-3이 0보다 크거나 같다, gx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만들어진 거 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 fx-3이 0보다 작거나 같다. 그 다음에 g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하는 거 하나. 이렇게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범위를 구해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세요? gx가 0보다 작거나 같다, g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사실 어렵지 않게 해석이 되실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fx-3이 0보다 크거나 같다는 fx가 3보다 크거나 같은 거니까 여기 요렇게 요 라인이 y는 3 라인이잖아요. 그래서 fx가 3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는 것은 x가 1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x가 5보다 크거나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네. 77번 문제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그 다음에 78번. x가 3보다 작다. 뭐 이거 자체는 그대로 범위가 보일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집합 B에 나와 있는 이 범위가 있어서 2의 x승이 반복되는 케이스니까 2의 x승을 t로 치환하도록 합시다. 그러면 t제곱 플러스 6t 마이너스 a가 0보다 작다의 형태로 표현될 겁니다. 근데 이 2차 부등식을 풀어가지고 t값의 범위가 나올 건데 그 t값의 범위를 통해서 마지막에 뭘 찾아야 되는 거냐면 다시 x값의 범위를 찾아야 되지. 근데 집합 a하고 집합 b가 같다는 건 지금 이 t에 관한 2차 부등식을 풀어서 최종적으로 x값의 범위를 만들어냈을 때 x가 3보다 작아져야 된다는 이야기거든. 근데 보세요. 2의 x승이 t죠. 그러니까 x가 3보다 작으면 2의 x승은 2의 세제곱 8보다 작겠죠. 맞습니까? 다시 말해 t의 관점에서는 어떤 해가 나와야 된다는 이야기냐면 t가 8보다 작다라고 하는 해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 2차 부등식이 8보다 작은 걸 가져야 되는데 8보다 작기만 할 수는 없어요. 태생적으로. 2차 부등식이니까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런 형태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태거든. 근데 어쨌든 이렇게 만들어주면 이 t제곱 더하기 6t-a 이퀄 0라고 하는 t에 관한 2차 방정식은 8을 근으로 갖는다는 이야기니까
88에 64, 68에 48, 마이너스 a가 0이고, 그래서 a가 얼마가 되는 거냐면 계산했을 때 112가 된다는 이야기죠. 맞습니까? 그래서 요거 다시 한번 계산해 볼게. 여기서 a가 110이야. 그러면 t제곱 플러스 6t 그 다음에 마이너스 112가 0보다 작은 거고, 그래서 8하고 뭐를 갖다 곱해서 만들어주는 거냐면 14를 갖다 곱하면 112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인수분해된 게 t 플러스 14 그 다음에 t 마이너스 8 두 개를 갖다 곱한 게 0보다 작은 거라 여기가 마이너스 14가 되는 거거든. 맞아요? 근데 그러면 이게 지금 결론이 원하는 것처럼 8보다 작다가 아니라 마이너스 14보다 크고 8보다 작다가 t 값의 범위가 되는 건데, 치환할 때 조심하라 그랬죠. 뭐가 바뀐다고? 범위가 바뀐다고. 어떻게 바뀌어? t는 0보다 크다. 지수를 치환한 거니까. 그러니까 애초에 t는 0보다 커야 되기 때문에 t가 마이너스 14보다 크다라고 하는 건 어찌 보면 무조건 성립하는 이야기고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건 t가 8보다 작다가 되는 거니까 문제에서 원하는 것처럼 x가 3보다 작은 모든 실수라고 하는 해를 갖게 되겠죠. 그걸 이용을 해서 문제에 대한 결론을 내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되겠습니다. 이해될까요? 그게 78번 문제에 대한 이야기였고, 다음 페이지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는 x에 관한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도록 하는, 그러니까 아래로 블록하고 0보다 크거나 같은 거니까 안 만나거나 한 번 만나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 이퀄 제로라고 하는 x에 관한 2차 방정식의 판별식 t, x 앞에 붙어있는 개수가 짝수니까 4분의 d, 그래서 2로 나눠가지고 제곱하면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가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2의 2승 그 다음에 2의 2승 마이너스 9. 원래는 뭐 치환해서 가셔야 되는데 괜찮다면 이렇게 한 번에 볼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2의 2승은 0보다 크거나 같고 9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2의 2승은 당연히 0보다 크거나 같을 수밖에 없죠. 0보다 큰 거니까. 그래서 뭐만 보시면 되는 거냐면 얘만 보면 되고, 얘를 이제 되게 엄밀하게 따지려면 9를 미치 2인 로그를 포함한 지수의 형태로 바꿔야 되는데 그럴 필요 있다 없다? 없다. 뭐만 구해라? 자연수들의 합을 구하랬으니까 제일 작은 거부터 집어넣어 보는 거지. 1되고 2되고 3되고 4는 안 되고. 오케이? 답은 6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80번은 넘어가도 되겠죠? 그 다음에 뒤쪽. 이번에는 뭐가 나왔냐? 로그 방정식이 나왔다. 로그 그 지수 방정식이나 지수 부등식에서 이제 조심해야 될 거는 a x승을 t로 치환했을 때 그게 0보다 큰 양수 범위에서만 인정받는다라고 하는 걸 조심했어야 되는데, 로그 같은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는 별로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로그 a x는 t로 치환하게 되면 당연히 실수 전체의 집합을 커버하게 되는 형태입니다. 근데 오히려 이제 조심하셔야 되는 건 로그 같은 경우에는 그 진수 조건이죠. 진수가 무조건 0보다 커야 된다는 거. 81번은 사실 그런 고민을 별로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 로그 4의 어쩌고 저쩌고가 1이야. 그 어쩌고 저쩌고가 진수니까 로그 값이 1이 되게 만들어 주려면 로그 2x가 4가 돼야 되는 거고, x는 지수 로그 정의 이용해서 어렵지 않게 구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번째, 로그 방정식의 해를 구해라 하면 얘가 정리했을 때 로그 2의 x 더하기 3의 제곱이고 로그 2의 3x 더하기 13이라서 지금 밑이 똑같이 2로 표현되어 있는 상태니 x 더하기 3의 제곱이 3x 더하기 13과 같다. 그래서 이렇게 생긴 x에 관한 2차 방정식을 풀면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요, 얘를 기분 좋게 써놓으면 안 돼요. 왜냐면 2를 위로 올리는 순간 뭐가 바뀌냐면 진수 조건이 바뀌어버립니다.
원래 최초의 로그에서는 그 진수가 x 더하기 3이었으니까 x 더하기 3이 0보다 컸어야 됐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 x에다가 마이너스 4를 갖다 집어넣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근데 x 더하기 3의 제곱에다가는 마이너스 4를 갖다 집어넣어도 제곱을 해서 양수가 되니까 상관이 없죠. 맞습니까? 그래서 로그 방정식 풀 때 뭐부터 보시는 거냐면 원래 있었던 진수에서 0보다 크다라고 하는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그래서 얘를 최종적으로 계산해서 주어진 범위 안에 들어가는 x가 뭔지 계산하면 되는 것이다. 물론 정확한 범위를 구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를 구하는 거라면은 계산한 다음에 막판에 원래 있었던 식에다가 진수 자리에다가 집어넣어보고 되는 게 있는지 안 되는 게 있는지 확인을 해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긴 합니다. 오케이? 82번이었고 83번 로그 방정식인데 이제 어떻게 될 거냐면 치환하는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얘를 식을 변형해 봤을 때 로그 3의 x에서 로그 3의 3을 갖다 빼는 거니까 1 뺀 거 제곱. 그 다음에 밑에 9는 3의 제곱이니까 2분의 1 해서 마이너스 10 곱하기 로그 3의 x 그리고 더하기 26 이퀄 0 이렇게 만들어지겠지. 그래서 로그 3의 x를 t로 치환을 하게 되면 t-1의 제곱 마이너스 10t 더하기 26이 0이 되는 것이고 t제곱 마이너스 12t 플러스 27이 0이 되는 거고 t 마이너스 3 t 마이너스 9가 0이니까 t는 3 또는 t는 9가 되고 알파하고 베타는 x니까 다시 되돌려줘야죠. 로그 3의 x가 로그 3의 x가 각각 구해서 계산해서 결론 내려주면 될 것이다. 그런데 로그 3의 x를 t로 치환하면 치환할 땐 항상 뭘 조심하라고? 값의 범위가 바뀌면 조심하라고 했죠. 근데 조심 안 해도 돼요. 왜냐면 오히려 원래 있었던 로그 자체가 진수 조건 때문에 x가 0보다 클 때만 정의가 되거든. 근데 로그 3의 x는 그림 그려보시면 알겠지만 위아래로 쭉 뻗어가는 녀석이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t는 실수 전체입니다. 그래서 x에서는 오히려 진수 조건 때문에 조심했어야 했지만 로그 3의 x를 t로 치환하는 과정에서는 그런 문제가 전혀 없다라고 하는 걸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84번 로그 2의 8a 로그 a의 2. 자, a는 여기서 봤을 때는 양수기만 하면 되거든. 근데 어디에 누가 튀어왔냐면은 지금 a가 밑으로 들어갔으니까 1이 아니다라고 하는 조건도 하나 추가가 된 거죠. 그리고 얘는 2 곱하기 로그 a의 2분의 1이니까 밑과 진수를 뒤집어주면 로그 2의 a가 되고 얘는 로그 2의 a의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밑이 2인 로그 진수가 하나는 8a 하나는 a제곱 a제곱과 8a가 같다라고 하는 문제의 조건을 만족하는 a 값만 구해서 결론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넘겨서 인수분해해서 계산해도 되는데 a로 나눠도 돼요. 지금은. 왜냐면 양수니까 0이 아닌 걸 보장받을 수 있으니까. 그럼 한 큐에 a가 8이다 라고 결론 내리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85번 실근을 구하라고 했는데 가만 보니까 방정식인데 지수에 다시 또 뭐가 있어? 로그가 있죠. 어차피 원칙 계속 똑같이 사용된다고. 양변에 뭘 취하자? 로그를 취하자. 밑이 얼마짜리 로그를 취하자? 10짜리 로그를 취하자. 그래서 얘는 로그 x의 로그 x.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로그 10분의 x의 4제곱. 정리하면 로그 x 곱하기 로그 x니까 로그 x의 제곱 4 앞으로 떨구고 그 다음에 로그 10분의 x니까 로그 x에서 로그 10 1을 갖다 빼는 거고. 그러면 로그 x가 반복되니까 로그 x를 t로 치환하고 계산하시면 되겠죠? 치환할 때 로그 같은 경우에는 별로 걱정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계산해도 상관이 없다. 오케이? 답은 여러분들이 내보시고 86번 연립방정식이니까 공통인 해를 구하라고 하는 거거든. 그리고 이렇게 여러 개가 나왔을 때 보통은 치환해서 계산을 하잖아요. 근데 로그 2의 x, 로그 3의 x, 로그 3의 y, 로그 2의 y 절망스럽죠? 여기서 보셔야 되는 거는 밑변환 공식을 이용한 변형입니다. 뭐냐면 로그 3의 x가 로그 3분의 로그 x하고
그 다음에 로그 2의 y가 로그 2분의 로그 y 곱으로 표현되는데 얘랑 서로 자리 바뀔 수 있잖아. 그러면 로그 2분의 로그 x하고 로그 3분의 로그 y의 곱으로 표현되는 거고, 얘는 로그 2의 x 그 다음에 로그 3의 y의 곱이 되는 거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제 똑같은 게 반복돼요. 로그 2의 x 로그 3의 y, 로그 2의 x 로그 3의 y. 두 개를 갖다 곱한 게 얼마다? 6이고 더한 게 5가 되게 만들어주는 x하고 y를 연립방정식의 형태를 이용해서 계산해서 결론 내려주면 되는 것이다. 오케이? 저런 약간 식의 변형들이 자꾸 튀어나오게 될 건데 익숙하게 조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x에 대한 방정식에 해가 존재하도록. 그럼 이것도 결국에 이 좌변이 로그 2의 x하고 그 다음에 4 로그 2의 x, 그러니까 로그 2의 16에서 로그 2의 x를 갖다 뺀 게 16분의 m이 되는 게 해가 존재한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고, 치환해서 계산하셔야 되죠. 치환할 때 계속 조심하라고 얘기하지. 조심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x는 문제가 있었지만 로그 2의 x를 t로 치환하는 순간 t는 실수 전체를 커버하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t 곱하기 4-2t가 16분의 m이고, 한쪽으로 넘겨서 정리하면 2t제곱 마이너스 4t 더하기 16분의 m 이퀄 제로에, 이게 해가 존재한다는 건 판별식 t, t 앞에 붙어있는 개수가 짝수니까 4분의 d, b' 제곱 마이너스 ac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는 걸 만족하는 값의 범위를 계산해서 결론 내려주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88번 맨날 했었던 실생활 문제, 요거는 여러분들한테 맡겨보도록 하고, 마지막 로그 부등식입니다. 그래서 지수 부등식처럼 가면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근데 주의사항이 뭐냐면, 지금 밑이 5니까 1보다 커가지고 부등호 방향 안 바뀌고 x-1이 2분의 1 x 더하기 k보다 작거나 같다 인 건데, 로그에서는 오히려 뭘 조심하라고? 진수 조건. 그래서 여기다가 이 조건 하나 더 추가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x-1도 0보다 크고 2분의 1 x 더하기 k도 0보다 커야 되거든. 맞습니까? 물론 얘를 계산한 다음에 여기 진수 조건 여기 진수 조건 갖다 추가하는 방법도 있어요. 아니면 그냥 3개짜리 부등식으로서 x-1이 0보다 크다, 그 다음에 2분의 1 x 더하기 k가 x-1보다 크거나 같다, 이 두 가지를 풀어서 계산하는 방법도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90번. f의 fx가 1보다 작거나 같은 건데, 얘는 로그 3의 로그 3의 x가 됩니다. 그리고 1은 로그 3의 3이에요. 그래서 지금 밑이 3인 로그이기 때문에 부등호 방향 바뀌지 않죠? 그래서 그냥 로그 3의 x가 3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계산하면 틀립니다. 로그 방정식에서는, 로그 부등식에서는 계속해서 뭘 생각하라고? 진수 조건. 왜냐면 로그 3의 x가 로그 값이긴 하지만 여기는 큰 로그에서는 여기는 이 로그 3의 x가 진수였었잖아요. 맞습니까? 그리고 한 번 더 밑이 3인 로그를 만들어 가지고 로그 3의 1, 로그 3의 x, 로그 3의 27. 그래서 1보다 크고 27보다 작거나 같다 라고 하는 조건을 만족하는 자연수들의 개수를 찾아서 결론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뒤쪽에 있는 문제도 마찬가지로 지수 부등식하고 그 다음에 로그 부등식 같이 연립해서 풀되, x 더하기 3이랑 5x 더하기 15가 모두 다 진수니까 양수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 92번. 로그 3의 fx, 그 다음에 로그 3분의 1의 x-1. 자, 3분의 1은 3의 마이너스 1승이니까 반대로 넘기면 로그 3의 fx 그 다음에 로그 3의 x-1 이렇게 만들어질 것 같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지금 반대로 넘겼는데 밑은 바꿨지만 진수는 안 바꿨죠. 진수 조건 바뀌게 만들어 놓은 건 없으니까 문제 없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밑이 우선은 1보다 컸으니 fx가 x-1보다 작거나 같은 걸 구하면 되는데 계속 신경 쓰라 했죠. 무슨 조건? 진수 조건. 그래서 지금 f가 x-1보다 작거나 같은 쪽은 두 개예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습니다. 맞습니까? 근데 f가 0보다 커야 되잖아. 그러니까 왼쪽에 이 부분 안 되고 이 부분도 안 되는 거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x-1보다 작거나 같은 거니까 4보다 크거나 같고 0보다 큰 거니까 7보다 작다 라고 하는 범위 안에 들어가는 자연수들을 다 갖다가 더해서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최초에는 그냥 기본 연산을 정확하게 아는 데서부터 출발을 하는데 종국에 가서는 그것들을 이제 도형하고 연결해가지고 자연스럽게 풀어낼 수 있는 부분들까지 충분히 연습이 되어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오늘 수업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네, 수고하셨습니다.